오늘은 저 스테인리스 AD 이후에 최근에 시장의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 마지막 저희들이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유성록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테인리스 AD 이후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아직은 뭔가 평가를 충분히 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부 부분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포스코가 특히 최근에 보여준 일련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에서 저거 봐라 원래 예상했던 일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런 우려 목소리가 시장에서 특히 중소 유통업체라든가 중소 수요가 쪽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AD를 제소했을 때부터 중소 유통업체, 수입 유통업체들이나 중소 수요가들이 이 AD를 하고 난 다음에 포스코의 독점력 행사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움직임이 포스코의 움직임이 수요업계 입장에서 혹은 수입 유통업계 입장에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AD 이후에 초기에는 사실 이게 먼저 국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부정적인 측면이 다 묻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가격이 좀 주춤하면서 다시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이 소위 AD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가시화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수요업계나 수입 유통업계, 특히 수요업계에서 지난 포스코가 지난 11월 초에 스테인리스 판매 가격을 갑자기 30만 원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인상한 이유가 수입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30만 원을 일거에 올렸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또 국제 가격이 또 스테인리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 혹은 수요업계 측면에서는 이 국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포스코도 국내 출하 가격을 낮출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포스코가 그 30만 원 인상한 걸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국제 가격과 포스코의 판매 가격이 톤당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7, 80만 원 차이 난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국제 가격과의 연동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연동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든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가지거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이 연동을 잘 안 하려 그런단 말입니다. 올라갈 때는 따라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충분히 안 내린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수요 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다른 포스코에서 일방적인 수요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조치들이 한 2가지 정도가 또 수요 업계들한테 조금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치 국내 시장에 이제 어떻든 지배력이 강화됐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략 제도적인 변화를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요 업계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첫째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최근에 11월 달쯤에 가격 결정 시점을 예전에는 출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이제 계약 시점, 주문 시점으로 일방적으로 바꾼다든가 또 최근 들어서는 인도 기준을 인도 시점을 도착도에서 상차도 기준으로 변경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요가들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그런 계약이다, 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불만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격 기준을 출하 시점에서 주문 시점으로 바꿈으로써 그 사이에 특히 이제 가격이 내려갔을 때 모든 그런 불이익을 그냥 우리 수요 산업적으로 다 떠넘기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되고요. 도착도 상차도도 마찬가지죠. 구매자한테서 다 이제 불리한 조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조치들을 왜 하필이면 이때 해가지고 그죠? 많은 수요 산업들로부터 또 비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입장에서는 포스코가 엔티 덤핑으로
수입산도 막아놓고 그걸로 인해서 국내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된 걸 이용을 해서 네. 국내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네. 자기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네. 그런 독점적 어떤 힘을 예. 뭐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네. 그런 비판을 좀 맞습니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또 최근에는 그 유통협력회사라는 걸 지정을 했는데 그렇죠. 국내 대표적인 수입상을 유통협력회사로 끌어들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수입 유통업체들이 사실 AD 부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장 반발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국내에 있는 그러한 사실 수입 유통업체들이 만약 손해를 감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D 이후에 그래서 포스코가 그러한 손해를 보는 그러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 조금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그리고 그에 대해 조금 더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포스코 유통협력회사로 아마 끌어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대형 수입 유통업체 2개만 끌어들이고 그런 나머지 수입 유통업체들은 이제 거기에서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2개 유통업체는 어떻게 보면 수입 규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업체 아닙니까?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형 유통업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주도적으로 수입 AD 부과에 대해서 반대한 그런 업체라고 할 수 있죠. 중심에 있었던 업체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두 업체만 이제 포스코 유통협력회사로 이제 선정이 되고 그럼 나머지 업체들은 수입도 막혀 있고 포스코제도 직접 구입하기 어려운 그러한 진퇴양난에 좀 빠져 있지 않은가라는 그 생각이. 말은 결국은 수입업체들이 전체적인 어떤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예. 예. 그냥 사실 수입에 대해서 수입 규제에 대해서 가장 저항하던 2개 업체만 협력업체로 포스코 쪽으로 합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네요. 이런 쪽이 되면 수입하는 많은 유통과 포스코의 갈등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수입을 통해서 저가의 덤핑 물건이지만 저가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수입을 해서 국내 수요가들에게 어떤 배분을 하던 판매하던 그런 수입 유통업체들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의 50% 이상의 수입산이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장을 다 잃어버리니까 특히 중소 이제 수입 업체들은 그 생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불만이 조금 더 가중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포스코가 이야기하는 상생 협의회 이런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들리는 소문으로는 뭔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포스코가 이제 그 AD 제소하고 난 다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소 수입 유통업체 그리고 중소 수요업체들과 사실은 매월 상생 협의를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AD가 부과되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 그 상생 협의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조금 포스코의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이야기하는 상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급할 때는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AD가 부과되고 난 다음에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행동을 실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 상당히 또 높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포스코가 국내 많은 유통들한테 뭔가 이렇게 협력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또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실질적으로 상생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구호로는 존재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특히 그 AD 이후에 1년에 조금 전에 나열한 이런 1년의 그 포스코의 어떤 행동 자체가 사실 많은
철강 유통이나 수요 산업으로부터 아 봐라 역시 그 예상했던 대로 역시 그 수익 규제를 통해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한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포스코 행위가 달라졌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가 조금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수입제 시장이 막혀 있고 국내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된 시점에서 자기의 수익만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행위들은 조치들은 아무래도 그 시장 참여자들 특히 수요업체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마 중간 단계에서 정부도 AD를 보통 5년 하는 것을 우리가 3년으로 네, 예, 맞습니다. 한다든지 예, 예. 이런 조치도 했고요. 예, 그렇죠. 만약 포스코가 AD 그 조사 과정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또 최종 발표에서 많이 완화가 됐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든지 줄이고 또 쿼타를 배정을 해서 일정 물량을 맞습니다. 주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포스코가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뭐 수입 AD에서 제외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상당히 이런 일련의 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포스코의 어떤 시장 지배력은 역시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를 힘을 발휘하고 있네요. 예. 조금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업계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 포스코가 사실 그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국제 경쟁력 수준만큼 높일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자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 포스코 여론을 보호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뭐 유야무야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싶으네요. 아직 뭐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유야무야 되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작년부터 그렇게 쭉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스코가 구체적으로 자 이제 스테인리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이제 실질적인 그러한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뭐 수요 업체들도 상당히 조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빨리 만들어서 수요 업체들도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제품 고도화라든가 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러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포스코가 조금 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금 마련해서 공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스테인리스 AD에 대한 우리가 어떻든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게 돌이켜 보면서 제가 꼭 그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주제는 사실 왜 그렇게 열연과 냉연을 좀 시장을 분리해서 우리가 추진했어도 됐을 텐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꼭 그 포스코 주장대로 같이 했어야 됐을까? 만약 이것을 분리했으면 훨씬 더 효과를 섬세하게 우리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뭔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 냉연이나 스테인리스 냉연이나 스테인리스 열연이나 하나를 막으면 하나를만 막고 하나를 막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포스코 차원에서 보면 다가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포스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번 AD에서 제소 권리를 가진 회사는 포스코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냉연 업체들도 이러한 제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그런 과정에서 그게 이제 협의를 해서 따로 분리를 해서 뭐 할 수도 있었을 건데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열연은 당연히 그 다음 공정에 최대한 그 원가의 뭐 70~8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고 그래서 이걸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냉연업체, 열연업체가 따로 분리돼 있기는 하지만 국내 냉연업체들이 제소의 그 권한을 못 가짐으로 인해서 포스코가 요구하는 그러한 그
방식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은 참 제가 봐도 좀 산업 정책을 좀 큰 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굉장히 좁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결국은 냉면 업체들이 다 폐쇄됐다. 그러면 냉면의 입장은 수입 규제에서 반영이 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수입 규제에서 반영은 됐죠. 네. 그 냉면이 실제 냉면 업체 입장에서는 냉면 제품만 수입 규제를 하고 열에는 풀어라. 열에는 풀어라. 자기 네, 소재니까 사실 자기 그렇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포스코 입장에서 뭐 열연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 네.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냉면 업체의 그런 입장은 결국은 냉면 단합밀들이 수입을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렇죠. 이미 그 여기에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냉면 업체들이 열연만 수입을 해서 냉면을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으면 충분히 야 열연은 그 좀 개방을 하고 냉면만 막자.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 한 그 제소 권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냉면 생산 업체가 냉면을 수입하다 보니까 이 제소 권리 제소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조금 실패를 한 거죠. 그건 참 안타깝네요. 사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냉면 업체의 냉면 수입도 제살 깎아 먹기인데 사실 불가피한 어떻든 당시의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불가피한 선택이 있을 수.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냉면 단합밀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포스코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된 거죠. 열연 냉면을 다 합쳐서 그냥 수입 규제를 그렇죠. 하게 된 거다. 그래서 예. 뭐 열연 수입 규제가 당연시된 거 아닌가 싶고. 근데 현실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련의 그 어떤 그 부작용은 대부분 그 포스코의 열연 시장의 지배력에서는 전 나타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AD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과연 바람직한 소위 수입 규제 정책이었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되돌아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일단은 열연 자체도 덤핑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덤핑을 AD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AD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사실 포스코의 그 독점 시장 구조가 조금 더 공고히 되는데 그러면 자, AD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AD는 뭐 덤핑을 했으니까 AD를 부과해야지만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고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그 영향들이 실질적으로는 수요 산업 뭐 유통업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부과를 하되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그건 다른 쪽으로 보완을 다른 해야 쪽으로 된다.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소위 그런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포스코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규제할 것이냐, 그렇죠. 견제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결국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자 AD는 부과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 공정한 무역 거래를 위해서라도. 다만 그 AD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런 시장에 대한 영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따로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예. 유승록 박사님하고 약 4회에 걸쳐서 정말 스테인리스 AD의 그 진행 과정, 그것에 주는 한국 철강 산업에 주는 의미, 또 그 이후의 효과 여기까지 쭉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그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 건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사실 뭐 이 자체를 뭔가를 좀 우리가 파헤쳐 보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것이 한국 그 철강 산업의 미래로 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수입 규제가 매우 불가피한 사례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한 거고요. 왜 보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수입 규제라는 게 대외적인 문제입니다만 오히려 대내적인 국내 기업 간
수요 산업관 네. 이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매우 복잡한 거거든요. 앞으로 유 박사님 이번 이런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 보시고 우리가 미래에 우리나라가 이런 쪽으로 또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이렇게 보완해야 일단 될까요? 첫 번째로는 AD를 결국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D를 첫째는 저는 AD를 부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의 논쟁보다는 AD 부과 이후에 우리 국내 시장 참여자들이 받는 영향들이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더 시작하기 전에 제소를 하기 전이라도 혹은 그런 협의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 사실 그 스테인리스 과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알력이 있었습니까? 그 알력들은 사실은 서로의 불신을 키우는 거거든요. 국내 업계들끼리. 그렇게 보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서로 간의 알력 때문에 불신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조금 더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AD 부과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향후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번 스테인리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제소하기 전에 사실 그러한 이해관계자, 시장 참여자들을 같이 의견을 규합하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나중에 나타나는 영향을 다 고려하다 보면 결국은 AD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걸 다 반영하다 보면. 그런데 AD는 명확합니다. 그 AD 자체는 덤핑을 했기 때문에 그 덤핑을 맞는 무역의 불공정 무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되고 그것도 사실 우리 그 영향을 받는 수요 업체들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사회에 걸친 스테인리스 AD 수입 규제 향후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미래에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